최근에 한 언론에서 그 한 조사에 의하면 진보도 보수도 한국 사회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국민들의 이념 지형을 묻고 본인들이 뭐 진보냐 보수냐 답을 한 거에 따라 가지고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진보층에서는 5.6%만 정의롭다 라고 이야기. 첫 번째 한국 사회가 평등한가 물으니까 5.6%만 평등하다 했고, 보수층에서도 20.4%만 평등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9.1%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거나 보통이라고 한 사람이 40.5%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물으니까 보수층에 있는 분들 중에 38.5%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고 한 사람은 27.8%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살만한가 라는 질문에서도 실제로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만하다라고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수는 한국 사회가 정의롭고 평등하고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전혀 그 대답 결과는 그러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수냐 진보냐라고 다 이렇게 국민의 이념 성향을 가르는 것들이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에서 요즘 20, 30대 세대, 흔히 IT 세대라든지 야권이 집권하는 기관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처럼 북한과 관련된 이념 문제, 즉 통진당 문제, 이런 문제를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인데요. 오히려 40대, 50대가 그런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진보층이 많았는데, 진보적일 걸로 생각되는 20, 30대가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20, 30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성장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묻게 되면 진보, 이 보수의 부분에 대해서 20, 30대의 시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성장, 복지가, 일자리, 그 다음에 소득, 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예민하게 20, 30대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IMF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IMF 이후에 청년기를 보내고 지금 사회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20, 30대들이 지금 느끼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분위기가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통하고 맞물리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닌 사회 경제적인 이슈를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처럼 그 이념 문제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라고 나누는 것, 그리고 노장년층은 보수고 젊은 층은 진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이 우선이다라고 홍보하는 부분에서 이대로 주장해야 될 거냐, 또 무조건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주장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과거만큼 정치적이지도 않고 사회과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따라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진보로 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유가 50대조차도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더니만 젊었을 때 나는 진보였는데 이제는 젊었을 땐 보수였는데 오히려 요즘 내 삶이 이래 팍팍해지는 걸 보니까 진보로 돌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성장 우선적인 그런 어떤 전략으로 고통을 감내라라고 이야기하거나 복지에 대해서 무조건 낭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수의 시각으로는 20, 30, 40대의 그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수가 가난해져 가고 있고 성장이 정체되고 다수가 고용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수를 택해라고 하면 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한국의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과거의 그 보수와 진보, 종북, 그 다음에 뭐 통일, 남북 문제 이런 어떤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젊은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오바마와 시진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한 25일 전후로 만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이번에는 득담만 나눌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신랄한 어떤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미국 보고 우리도 강대국, 즉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양대 강대국 G2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미 중간에 대신형 그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인정을 해라. 너가 우리 군사력이나 우리의 경제력을 무시하고 과거처럼 자꾸 우리를 우습게 보면 우리도 호락호락 너네들한테 당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휴양지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별로 기분 좋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뭐 만나서 한국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부분이 잘 될지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중국이 군함 5척을 알래스카 앞바다 즉 베링해에 보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 군함을 구경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군함이 인도양까지 가서 인도의 안다만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급히 출동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암초 위에 암초섬, 그러니까 때로는 뭐 잠겼다 때로는 나타났다 하는 암초섬 위에다가 인공적으로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적인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해리가 중국 땅이다.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 땅을 남중국까지 넓히려는 시도에 대해서 미국은 곧 군함이나 비행기를 보내 가지고 중국의 그런 인위적인 자기 영토 만들기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도 지금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것이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이나 또 미국 정부 시설들을 해킹해가지고 엄청난 정보들을 빼간다. 지금 이번에 중국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스텔스기라든지 여러가지 공중급유기 또 신형 무기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미국에서 해킹을 해가서 만들었다라고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퉁 신형 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난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제 충돌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 다투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죽으라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못 들은 척하고 중국을 죽으라고 금리를 올려서 중국 경제를 더 추락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국 측에서 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가지고 중국을 죽이려 할 것이다. 즉, 지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제압할 방법은 없는데 미국이 아마 석유 가격을 폭등을 시켜버림으로써 석유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석유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했을 때 중국 경제가 급추락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중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석유 수입의 55%를 수요의 55%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사우디 등에서 나오는 게 75%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그 좁은 섬에서 75%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비축량은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3개월밖에 안 가지고 있대요. 석유에. 그래서 중국이 한 3개월만 석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도록 미국이 만들게 된다면 미국이 이기는 게임이 나오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세일가스와 오일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형식장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입 비율이 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사실 수입을 안 해도 이제 버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천연가스 생산의 33%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세일가스는 44%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합쳐서 생산해서 세계에서 1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하고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됐다 해서 이란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협상을 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묵인, 그러니까 물밑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라 해서 이스라엘이 아마 이란을 폭격하게 되면 그때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봉쇄를 시킬 겁니다. 바로 자기들 앞에 5, 60km에 있는 좁은 해협입니다. 이란 앞바다에.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우디 등 중동 석유가 해외로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이 아마 이 석유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중국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중국의 전문가가 최근에 보고서로도 밖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